안녕하세요. 이번 솔리드웍스 2018의 신기능을 소개하게 된 제니스 앤 컴퍼니의 김정호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심 직후라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어떠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시작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를 오픈할 때 파일 열기 진행률 표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어셈블리 성능 평가 링크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셈블리 시각화 도구에서 솔리드웍스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최상위 수준 투명도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숨긴 파일이나 기능 억제된 파일 포함 유무에 따라 폴더에 색상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마우스 제스처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고 지오메트리 상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선택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능에 대해서 솔리드웍스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의 새로운 시작 화면을 통해 파트, 어셈블리, 도면을 작성할 수 있고 마이 솔리드웍스처럼 최근 폴더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탭을 통해 학습 자료, 튜토리얼, 새 기능 예제, 그리고 커뮤니티 즐겨찾기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신 개발 정보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즉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문서 기능은 폴더를 검색할 필요 없이 다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셈블을 열 때 파일 열기 진행률 표시기를 통해 솔리드웍스 파일이 얼마만큼 로딩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 성능 평가 기능을 통해서 어셈블리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요소가 성능을 저하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열기 시간, 음영 이미지 품질, 그리고 그래픽 삼각형수 같은 더 많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어셈블리 시각화를 통해 모든 성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솔리드웍스 종류의 정보를 표시하며 문제가 되는 부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개별적으로 하위 어셈블리를 투명하게 하거나 새로운 표시 상태를 생성할 필요 없이 전체 부품을 투명하게 바꿔주는 최상위 투명도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드를 통해서 설계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투명도 추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별도로 하위 어셈블리를 생성할 필요 없이 파트와 어셈블리를 논리적으로 그룹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를 사용합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숨겨지거나 억제되거나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폴더에 색상 코드를 이렇게 흰색과 회색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이전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시각적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마우스 제스처가 더욱더 유연해졌습니다. 두 개의 제스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로 또는 세로, 그리고 최대 12개까지,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제스처로 끌어다 놓은 후에 컨트롤 키를 눌러 모드 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 모델을 확대한 후에
지오메트리나 부품을 박스나 올가미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지오메트리가 없는 공간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지오메트리 상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통해 이러한 제한 사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나 키보드 T키를 눌러 해당 명령을 활성화할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눌러 여러 항목을 박스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을 통해 사용자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일상의 설계 업무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라이센스 및 설정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솔리드웍스 2018은 마이 솔리드웍스와 보다 더 유용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여러 옵션을 새롭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마이 솔리드웍스 계정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018 버전을 이용하면 설정 사항들이 자동으로 사용자 계정에 저장되므로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하더라도 설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치 구글의 크롬이나 윈도우 10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각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정 사항을 정의해서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다양한 솔리드웍스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드얼론, 네트워크, 온라인 라이센스와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 옵션과 연구 라이센스, 기간제 라이센스와 같은 라이센스 형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솔리드웍스 어드민 포탈이라는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면 솔리드웍스 제품 관련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들을 관리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또한 라이선스가 활성화된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서브스크립션이 만료되는지 혹은 만료 예정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탠드얼론 라이선스는 온라인 라이센스 옵션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장비에서도 해당 라이센스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이 솔리드웍스를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로 솔리드웍스를 회사에서 사용하지만 종종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도 갑작스럽게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라이선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 버전에서는 솔리드웍스 온라인 라이센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센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온라인 라이센싱은 사용자가 솔리드웍스를 쉽게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간편하게 로그인하면 라이센스가 활성화됩니다. 하드웨어를 변경했을 때 컴퓨터에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프로세스가 제거됩니다. 솔리드웍스 세션이 종료되면 라이센스는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사용자는 다른 컴퓨터에서 솔리드웍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출장 중에 인터넷 접속 없이 솔리드웍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치 모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디바이스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터치 모드 전용 툴바, 그리고 터치 전용 줌 돋보기, 여러가지 상황별 도구 모음, 그리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위한 터치 툴바 설정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터치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윈도우 터치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터치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의 터치 모드를 통해 바로 가기를 할 수 있고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도 태블릿 모드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터치 모드를 활성화하면 화면 측면의 터치 툴바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툴바를 위치할 수 있습니다. 부품 이동 시 터치 툴바에 있는 잠금, 회전 옵션을 통해서 모델에 의도치 않은 화면이 지오메트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바로가기 바를 활성화해서 빠르게 원하는 명령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품 이동 예제에서 회전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통해 서랍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터치 모드의 작업을 할 때 마우스 제스처는 사용자의 손가락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손을 스크린에 두고 드래그하면 마우스 제스처 링이 표시가 되고 이때 원하는 명령을 손으로 움직이면 해당 명령이 활성화됩니다. 확대 또한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디자인의 수정은 터치 기능으로 디자인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탭의 모양을 좀 더 큰 사이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개체를 선택하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이 표시됩니다. 탭에 새로운 설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마우스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마지막 변경은 싱크대 뒤에 있는 선반의 높이를 변경하겠습니다. 새로운 터치 돋보기 도구는 현재 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을 이소일창 누르면 돋보기를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동시에 터치 도구 모음을 통해서 확대, 축소 레벨을 조정할 수 있고 터치에 손가락을 떼면 십자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피처 치수를 편집할 때 새로운 터치 너머 패드를 사용하면 값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으므로 화면 공간을 차지하는 윈도우 가상 키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의 터치 모드를 통해 사무실 또는 이동 중에도 터치스크린 기계를 활용해 강력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인터커넥트의 개선된 사항입니다. 3D 인터커넥트는 2018 버전부터 중립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타사 3D 파일의 속성값을 지원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타사 3D 파일의 스케치 또는 곡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설명드린 사항을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스텝, IGS, ACS 등의 중립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저는 스텝 파일을 선택을 할 거고요. 한번 스텝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변환 없이 솔리드웍스에서 솔리드웍스 컴포넌트와 같이 바로 불러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러온 스텝 파일을 메이트를 해볼 건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파일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향상된 기능은 참조 지오메트리를 포함해서 타사 3D 파일을 지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참조 평면은 메이트 및 스케치 평면 활용에 편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않은 타사 3D 파일의 스케치는 솔리드웍스에서 솔리드웍스 스케치처럼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타사 스케치 파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솔리드웍스 스케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형식 변환에 대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다른 3D 설계 파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존 타사 3D 파일에 대해 사용자 지정 속성이 가능합니다. 직접 타사 파일을 열거나 어셈블리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벤터 파트 파일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인벤터 파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일 변환 없이 바로 솔리드웍스 파트처럼 불러와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일의 속성 값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인벤터에서 입력이 되었던 사용자 정의 속성 값이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존 타사캐드에 정의된 정보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 BOM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솔리드웍스 BOM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타사 캐드 파일의 속성 값이 솔리드웍스 BOM에 정확하게 들어와 매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셈블리에서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셈블리에서 선형 패턴을 할 때 컴포넌트의 회전 각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심 조건으로 메이트가 불가능할 때 오정열 메이트를 이용해서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메이트를 할 때 Alt키로 일시적으로 면을 숨기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네 번째로는 분해선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능을 솔리드웍스에서 또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에 선형 패턴을 생성할 때 추가적으로 회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수를 선택한 후 회전 기능을 켜고 회전 참조도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분 각도도 굉장히 쉽게 정의할 수 있고요. 저는 120도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혁신적인 설계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추가적인 피처 생성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오정열 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겨진 면들 사이에 메이트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메이트 명령 창에서 Alt키를 눌러 일시적으로 면을 숨김으로써 숨겨진 면을 선택하고 파트를 빠르게 메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단위의 컴포넌트나 불러온 파트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것처럼 버너의 핀과 바디의 구멍이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동심을 이루지 않고 있죠. 자, 이전 버전에서는 두 번째 동심원 메이트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오정열 메이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두 메이트의 동심도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를 대칭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두 동심원 메이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처 매니저에서는 오정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심도를 통해 각 메이트의 편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정열 메이트 기능은 시스템 옵션에 어셈블리에서 해당 기능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분해도 생성을 통해
사용자의 설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스마트 분해선을 통해 스마트 분해선을 통해서 자동 분해선을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분해도와 미리 보기에 각 분해선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모든 컴포넌트를 모아줍니다. 각 컴포넌트에 적용 가능한 분해선이 경계 상자의 중심까지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원점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쉽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분해도의 수정은 분해선에 즉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분해 시선이 즉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위에 소개해드린 이러한 기능들은 솔리드웍스 2018에서 사용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빠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향상된 기능들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탭 및 홈 피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및 홈 피처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파트가 서로 맞물리게 구조를 만들어서 조립하기 쉽도록 가이드하는 형상입니다. 이것은 일반 파트, 판금, 용접 구조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솔리드웍스 2018에 신규로 추가된 탭 및 홈 피처의 좋은 점은 파트, 어셈블리, 판금, 용접 구조물, 멀티바디 파트 등 어느 상황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탭 및 홈 피처에 대해서 직접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판금 형상이 있습니다. 자, 분해도를 확인해 보면 이 두 개의 부품이 아무런 가이드 없이 그냥 얹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조립을 할 경우 굉장히 큰 조립 공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홈과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탭을 낼 파트의 선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홈을 낼 파트의 반대쪽 면을 선택을 하면 이미 작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탭을 더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탭의 길이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끝점부터의 거리를 조절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네, 길이가 여기 있고요. 끝점부터의 조절 거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탭이 얼마나 돌출될 것인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끝단 형상이나 끝단 형상에 챔퍼나 필렛을 주는데 이 역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탭과 홈 사이의 조립 갭을 얼마나 줄 것인가인데 이건 역시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분해도를 다시 보면 탭과 홈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서 이제는 틀어짐 없이 조립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역의 피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피처에 그룹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좀 전에 만들어 있던 홈과 탭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홈 및 탭 피처는
판금뿐만이 아니라 용접 구조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보시게 되면 홈과 탭 형상이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모델링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단일 파트에서 홈 및 탭 피처의 활용입니다. 자, 이것은 단 하나의 파트인데 이 파트를 한 바퀴 돌려서 파트 안에서 홈과 탭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한 어셈블리에서도 탭과 홈을 만드는 것도 아주 정확합니다. 자, 어셈블리에서도 홈과 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해도에서 여기 안에 피처를 보시게 되면 홈 및 탭 피처 아래 패턴이나 대칭 복사 피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탭 및 홈 피처를 대칭 복사나 패턴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솔리드웍스 2018의 주요 신기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기능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 밖에 더 많은 기능과 여러가지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니스앤컴퍼니의 솔리드웍스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